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뉴욕타임즈에서 15년간 일한 올리비아 하트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트럼프가 한국산 화장품에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일을 아세요? 평소 조용하던 중년 여성들이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듯 미친 듯이 한국 화장품을 사재기했습니다. 쇼핑카트를 끌고 달리는 모습이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상케 했어요. 어떤 분은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소비 현상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직접 조사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달은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파헤치면서 저 자신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인생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기자로서 15년을 일했지만 최근 제가 쓴 기사들은 조회수가 바닥이었거든요. 하루에 몇백 명도 안 보는 기사들이었죠.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15년 경력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제 기사 조회수를 확인하는데 200, 150, 89 이런 숫자들만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동료들은 수만 뷰를 찍는데 저만 혼자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편집장은 매일 저를 불러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트만 이번 달까지 히트작 하나 못 내면 자리 없어. 알겠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5년 경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거든요. 아파트 월세도 밀려있고 신용카드 빚도 쌓여가는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잃으면 정말 끝이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복귀를 선언하면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한국산 화장품에 최대 3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정치적 발언인 줄 알았어요. 또 무역 전쟁 타령이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뉴욕 맨해튼의 올리브영 앞에서 줄이 200m나 늘어선 거예요. 평소 질서 정연하던 뉴욕 시민들이 마치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쇼핑카트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직접 현장에 가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카트 2개에 닥터자르트, 이니스프리, 메디힐, 설화수를 가득 담고 있더라고요. 마스크팩만 500장이 넘었어요. 손에는 계산기까지 들고 있었고요. 혹시 재판매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내 피부를 위해서예요.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2배로 뛸 텐데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저는 5년 전부터 한국 제품만 써왔는데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뭔가 엄청난 스토리가 여기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소비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혁명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편집장에게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따오면 다시 메인 타이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큰 스토리예요. 편집장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안경을 벗더니 말했죠. 화장품 기사가 그렇게 될까? 하지만 마지막 기회야. 해봐. K뷰티 열풍의 진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아시아 브랜드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미국 브랜드만 고집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뉴요커였으니까요. 아시아 제품은 싸구려 카피캣일 거야 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주방 서랍을 뒤져보니
예전에 한국계 미국인 친구가 선물로 준 에센스 시트 마스크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포장지도 예쁘고 한글로 뭔가 적혀 있는데 읽을 수는 없었지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중얼거리면서 반신반의로 얼굴에 붙여봤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이거 정말 효과 있을까?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얼굴에 붙이는 순간 뭔가 확실히 달랐어요. 미국 마스크팩들은 대부분 얼굴에서 흘러내리거나 끈적거려서 불편했는데 이건 마치 제 얼굴을 위해 맞춤 제작된 것처럼 딱 맞게 달라붙더라고요. 촉감도 부드럽고 향도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은하고 편안한 향이 났어요. 20분 후에 마스크를 떼어내는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피부가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러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으로 만져보니 마치 아기 피부처럼 매끄러웠어요. 심지어 모공까지 작아 보였어요. 이거 뭐지? 정말 이런 게 가능해?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평소 얼굴이 당기고 건조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마치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이 스며든 것 같았어요. 거울을 이쪽 저쪽 돌려가며 봤는데 정말 달라진 게 맞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보는 순간 정말 경악했어요. 평소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가려지지 않던 잡티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피부톤도 한 톤은 밝아진 것 같았고 탄력도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이건 파운데이션을 안 발라도 될 만큼 밝고 맑아졌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직장 동료들도 알아봤어요. 올리비아, 오늘 화장 바꿨어? 뭔가 다르게 예뻐 보여.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나의 마스크팩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화학 성분 차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계속 궁금했어요. K-뷰티 전성기의 배경에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기자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저는 미국 뷰티 업계의 내부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로레알에서 20년간 일한 연구원 마이클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목소리를 낮춰 말하더라고요. 미국 화장품 회사는 더 이상 트렌드를 못 따라가요. 우리가 신제품 하나 기획하는 동안 한국 브랜드는 2주 안에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버려요. 그건 정말 미친 속도죠.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안티에이징 크림을 만든다고 하면 기획부터 출시까지 최소 8개월은 걸려요. 시장조사, 성분 연구, 임상실험,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걸 다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브랜드들은 인스타그램 후기 하나만 봐도 바로 다음날 수정된 샘플이 나와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우리는 아직도 6개월, 1년 걸려서 하나 만드는데 걔들은 소비자 후기 하나만 봐도 즉시 반영해요. 어떤 때는 아침에 유튜버가 리뷰 영상 올리면 그날 오후에 개선된 포뮬러가 나오기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죠. 또 다른 에스티로더 출신 뷰티 제조 연구원 사라도 비슷한 좌절감을 토로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잔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K-뷰티는 소비자의 반응을 실시간 분석해서 제품을 재설계하는 민첩성이 있어요. 인스타그램 댓글 하나, 유튜브 후기 하나,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 별점까지 다 분석해서 다음 제품에 반영해요. 우리 미국 회사들은 1년에 한 번 바꾸는 것도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회사들은 매주 심지어 매일 업데이트해요. 마치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하듯이 화장품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경쟁하고 있는 셈이죠. 이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히 화장품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시스템의 대결이었거든요.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 진화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거대하고 느린 방식에 머물러 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현재로선 그래요. 우리는 너무 큰 조직이라 방향을 바꾸는 데만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한국 회사들은 작고 유연해서 즉시 반응할 수 있거든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체계적인 실험을 해봤어요. 한 달간 미국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매일 피부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같은 조명, 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변화를 체크했죠. 실험을 시작하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에스티로더, 랑콤, 클리니크 같은 미국 대표 브랜드와 설화수, 이니스프리, 닥터자르트 같은 한국 브랜드를 각각 2주씩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세안하고 제품을 발라가면서 변화를 관찰했어요. 2주 후 결과를 정리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미국 브랜드를 쓴 날들의 사진을 보면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 보였거든요. 특히 에스티로더 200달러짜리 안티에이징 크림을 2주 동안 써봤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화려한 광고와 비싼 가격에 비해 실제 효과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며칠 사용하다 보니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더라고요. 200달러나 주고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반면 한국 브랜드를 쓴 날들의 사진은 확연히 달랐어요. 80달러짜리 설화수 에센스를 써봤는데 3일 만에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기더라고요. 한국 제품이 미국 제품보다 효과가 2배는 좋았거든요.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2배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성분표를 비교해 봤을 때였어요. K-뷰티 제품들은 성분표가 마치 과학 논문 같았어요. 천연 유래 성분 비율, 저자극 인증 마크, 임상 실험 결과, 심지어 pH 수치와 분자량까지 꼼꼼하게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성분이 왜 들어갔는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었어요. 반면 미국 제품들은 혁신적인, 놀라운, 기적의, 획기적인 같은 마케팅 문구만 화려하고 정작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는 거의 없었어요. 마치 허풍으로 가득한 광고지 같았죠. 성분표도 간단하게만 적혀 있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실험 결과를 엑셀로 정리하면서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한국 제품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미국 제품들은 마케팅에만 치중하고 있었고요. 기사를 쓰기엔 뭔가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만 바라본 시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편집장에게 한국 취재비를 요청했을 때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화장품 기사에 그런 비용을 쓸 가치가 있을까? 항공료만 해도 3,000달러인데. 하지만 저는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장품 기사가 아니에요. 미국이 놓친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아시아 작은 나라에게 밀리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결국 승인을 받고 3일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뷰티 쇼케이스 같았어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게 면세점의 화장품 코너였거든요. 에스티컬, 아모레퍼시픽, 더 페이스샵 브랜드 라운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면세점을 지나면서 뿜어져 나오는 향이 정말 달랐어요. 미국 백화점의 인공적이고 자극적인 향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고 은은한 향이었어요. 와, 향부터 다르네. 더 놀라운 건 자동화된 피부 진단 AI였어요. 공항 한쪽에 설치된 기계 앞에 서니까 제 얼굴을 3D 스캔하더니 단 30초 만에 정확한 피부 타입과 추천 제품을 알려주는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제 피부 분석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성 피부, 민감성, 안티에이징 케어 필요, 추천 제품 설화수 자음색 라인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세포라나 백화점에서도 이런 정밀한 기술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이게 공항에서 가능하다고? 첫 번째 방문지는 청담동의 메디컬 스파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깜깜하고 모던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리 곳곳에 화장품 브랜드 매장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피부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이곳이 한국 뷰티의 메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스파에 들어서자 로비부터 고급스러웠어요. 은은한 조명과 편안한 음악,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로마 향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접수 직원도 피부가 정말 좋더라고요. 화장을 거의 안 한 것 같은데도 완벽했어요.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60대로 보이시는데 피부가 20대처럼 탱탱하고 윤기가 흘렀어요. 주름도 거의 없고 탄력도 좋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기자님이시죠? 목소리도 30대 같았어요. 상냥하고 활기찼거든요. 제가 너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젊어 보이셔서. 그분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네요. 올해 67세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 엄마보다 10살은 많으신데도 제 피부보다 훨씬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피부를 유지하세요? 라고 간절히 물었더니 그분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매일 한국 제품으로 10단계 스킨케어를 해요. 30년째 꾸준히 하고 있어요. 클렌징,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선크림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발라요. 10단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3단계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품의 힘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의 차이구나 싶었죠. 한국 사람들은 피부 관리를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충격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화장품 ODM 생산지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KTX로 1시간 거리인데 도착해서 공장을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화장품 공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첨단 시설이었거든요. 공장 외관부터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유리와 스틸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지붕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친환경 스마트 팩토리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요. 공장 내부는 정말 실리콘밸리의 테크 회사를 연상케 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고, 로봇팔이 정밀하게 크림을 계량하고 포장하는 모습이 마치 첨단 반도체 공장 같았어요. 공장장 김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5개 제품을 동시에 테스트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미국 공장보다 8배 이상 빠른 속도죠. 실제로 한쪽에서는 새로운 에센스를 테스트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크림의 점도를 조절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김 씨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소비자 후기가 들어와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모든 피드백을 AI가 분석해서 즉시 개선점을 찾아내죠. 화면에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후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고, 보습력 부족, 흡수 속도 개선 필요 같은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24시간 내에 개선된 샘플을 만들어요. 더 놀라운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제품이 나가기 전에 3단계 품질 검사를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최첨단 장비로 성분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가 인스타그램에 후기 하나만 올려도 우리는 24시간 내에 분석해서 다음 제품에 반영해요. 실제로 한 연구원이 현미경으로 크림의 분자 구조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 크림이 피부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분자 단위로 분석해요. 그래야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장이 ESG 인증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정말 감탄했어요.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의 60%를 충당하고 폐수 재활용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품 포장재도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거네요라고 말했더니 김 씨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유럽 바이어들이 줄을 서요. 요즘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공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래서 한국 화장품이 세계를 점령하는구나.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와 기사를 쓰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현실화되면서 미국 내 K-뷰티 제품 가격이 하루아침에 30%나 폭등한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들은 품절 대란이 일어났고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인터뷰했던 아모레퍼시픽 미국 지사장 이영희 씨가 긴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트만 기자님,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당신이 쓰려는 기사 하나가 정말로 미국 시장을 뒤흔들 수 있어요. 정말 쓸 겁니까?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우리 매출의 40%가 미국 시장이에요. 만약 당신 기사 때문에 반한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생각했거든요. 제 기사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생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불타올랐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을 숨길 권리가 있는 건가? 미국 소비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밤새워 쓴 원고를 편집장에게 제출했는데 편집장이 원고를 휙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고작 화장품 얘기잖아. 독자들이 이걸 보고 감동할 것 같아. 이건 그냥 광고 같은 글이야. 다시 써와.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한국까지 가서 고생해서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평가절하 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심이 섰습니다. 아니야, 편집장이 틀렸어. 사무실을 나와서 카페에 앉아 다시 생각해봤어요. 나는 단순히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야. 한 나라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을 쓰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기사를 다시 썼어요. 이번엔 제품 비교가 아니라 두 나라의 철학과 문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말이에요. 제가 다시 쓴 기사 외에 미국은 한국처럼 못 만드는가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뉴욕타임즈 뷰티 섹션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발행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겼고 일주일 만에 500만 뷰를 달성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조회수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일시간마다 10만 뷰씩 늘어나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다. 이제야 왜 한국 제품을 써야 하는지 알겠다. 미국 화장품 회사들은 정말 반성해야 한다. 이 기자는 용기가 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한 댓글이 인상 깊었어요. 50대 주부가 쓴 건데 20년간 미국 제품만 썼는데 이 기사 보고 한국 제품으로 바꿨어요. 정말 효과가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이런 댓글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후에 CNN, BBC,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 타임즈까지 저를 인터뷰하려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자가 된 거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미국 뷰티 업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P&G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식 빠른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어떤 회사는 아예 한국의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CNN 라이브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어봤어요. 한국 화장품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향한 진심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에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시 반영하는 자세도.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변화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항상 배우려 하고 개선하려 해요. 트럼프가 관세를 아무리 눕혀도 한국 화장품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피부에 남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사는 브루클린의 세포라 앞에는 매일 긴 줄이 서 있어요. 라네즈 크림 사세요. 품절 전에 직원이 외치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미국인들이 여전히 추운 날씨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3시간씩 기다려도 사려고 해요. 어제도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기사 쓴 기자죠?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제품 알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이건 단순한 뷰티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의 승리라는 것을. 그리고 제 기자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편집장이 저를 보는 눈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하트만 다음 기사는 뭘 쓸 거야?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봐요. 심지어 연봉 협상도 성공했어요. 30% 인상을 받았거든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정말 감격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실을 전달하는 기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